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 책 쓰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동안 제가 책 쓰기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위 한국인을 위한 책 쓰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책 쓰기 주제, 그게 뭐냐? 이런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인이죠. 한국인. 그리고 한국이라는 영토 내에서 책을 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하고 이걸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거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사실은 뭐 제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리고 제 결정대로, 제 판단대로 살아왔고 그 결과 뭐냐?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던 겁니다. 시행착오는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피눈물 흘렸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피눈물 흘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있느냐? 오늘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사실 또 그거긴 합니다. 시행착오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내공과 직결돼요. 사실은 초고속으로 뭐 책쓰기를 한다. 혹은 고속으로 책쓰기를 한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내공이 좀 안 쌓이는 게 있단 말이야. 결과는 빨리 얻는단 말이야. 결과는 빨리 얻어. 근데 내공이 안 쌓이는 측면이 있다. 그럼 이 내공들은 앞으로 어떻게 쌓여갈 거냐? 내공들은 앞으로 이 첫 책을 내고 베스트를 만들고 이후에 돈벌이를 하면서 내공을 쌓아가라.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돈벌이를 하면서. 왜? 돈벌이가 눈물의 결과거든. 돈벌이가. 돈벌이는 눈물의 결과예요. 히락거리면서 돈 버는 게 아무도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히락거릴 수가 없단 말이야. 히락거릴 수가 없단 말이야. 바로 공격과 태클이 들어옵니다. 제대로 못하면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물렁물렁해요. 미국 이런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서 있는 나라들은 막 칼 갖고 바로 쑤시 봅니다. 그냥. 진짜입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책쓰기 강의를 하잖아요. 책쓰기 강의를 해. 그럼 이걸 듣고 제 수강생분들이 책쓰기 강의를 해도 제가 뭐 별말 안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거 갖고 철저하게 계약을 맺고 이렇게 책쓰기 강의를 하는 걸 막고 한다 그러면 로열티를 받아요. 이거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계약서를 다 쓰고 합니다. 예. 한국은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니다. 왜? 한국은 정으로 움직이는 사회니까. 정으로 움직이는. 뭐 먹고 살겠다는 데면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미국 같은 이걸 얼마 전에 수강생한테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 이제 미국에 있다 오신 분한테 그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지. 아,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구나. 그 넷플릭스 보면은 트럼프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 보면은 뭐 얄짤 없습니다. 보면 대통령까지 된 거지 사실. 물론 그 사람도 고생 많이 했지. 카지노 만들어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죠.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시행착오와 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공을 쌓아가지고 이제 오늘날을 맞이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고 책쓰기는 다른 결과와 탁월한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좀 내공이 안 쌓이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돈벌이를 하면서 쌓아가라. 돈벌이 한다는 게 뭐냐면은 강의도 만들고 다음 책도 쓰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도 살피고 이것저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위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피눈물을 좀 흘리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서 내공을 쌓아가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책 쓰기 주제, 한국형 주제라는 한국인을 위한 주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책 쓰기 한국인을 위한 주제라는 게 자 여러분들 A 주제로 쓰고 B 주제로 쓰고 C 주제로 쓰고 D 주제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A 주제 잡았으면 앞으로도 A만 쭉 쓰길 바랍니다. B 잡았으면 B만 쓰고 C 잡았으면 C만 쓰고 D 잡았으면 D만 쓰고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처음에 책을 쓸 때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를 모델로 했어요. 다치바나 다카시. 그리고 피터 드러커. 그 다음에 오마이 게니치. 그 다음에 톰 피터스. 그 다음에 음, 그다음 또 일본 소설가 또 한 명 있어요. 음, 하영거탑. 하영거탑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돌아가시죠.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잡았고 책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다치바나 다카시 많은 주제로 쓰는 분입니다.
히트 드러커, 경영이죠. 오마이 갤럭시 경영, 홈베이스 경영. 그래서 경영, 경영, 경영. 그리고 이제 경제 소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책을 쓸 생각도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나치마라 다카시 방향대로 가면서 이 경영도 쓰고 그다음 경제 경영도 썼단 말이야. 쓰고 소설도 이제 앞으로 쓸 생각인데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가능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소위 이제 학벌이 되게 좋아야 된다. 학벌이. 음. 학벌도 좋아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이런 형태가 좀 됐던 분이 작가 중에서 좀 성공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이어령 작가님입니다. 이어령 작가님. 이분이 좀 성공 케이스였어요.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왜 안 되냐면은 드러커라든지 게니치라든지 피터스라든지 안 된 이유가 학과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다치마 다카시만 해도 이제 도쿄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열려 있습니다. 다자 하는 분들도 많고 한국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책을 이제 일반인으로서 책을 써가지고 결국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야로 책을 써주는 거예요. 하나의 분야로. 이렇게 쭉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보지 말고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카테고리 확장은 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 경영이라는 주제로 해서 좀 넓게 쓰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도 하지 말고 경영이라고 했을 때 장사면 장사만 음식 장사면 음식 장사만 쓰고 그다음에 뭐 경제면은 뭐 주식 분석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은 열려 있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은 이게 지금 책을 쓰고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구도 좀 뒷받침돼야 되고 그다음에 독서 인구도 좀 많아야 되고 이런 데 대한 강의나 강연에 대한 지원도 좀 많아야 돼요. 이래야만 여기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인구도 우리나라 적죠, 일본보다. 독서,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많습니다. 강의비, 성인들 강의 아직 듣는 게 너무 약합니다, 이거. 돈 쓰는 게.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 독서도 많이 안 하고 강의도 많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일본보다 거의 뭐 한 10분의 1 크기라고 봐야 돼요. 출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 쓰고 돈을 버는 돈벌이 시장 자체가. 저는 사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그 이주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쿄대 석박사를 받고 일본에서 책을 쓰겠다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문부성 장학생도 알아보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 했는데 도쿄대 나와가지고 성공한다, 100% 성공한다 또 보장은 또 없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쿄대 박사 받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이래저래 많이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유턴을 해가지고는 되게 또 잘 풀린 케이스가 또 많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또 한 10년 걸린다고 10년. 10년 걸립니다. 박사 학위를 도쿄대가 또 잘 안 줘, 기본적으로. 10년씩 걸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일본도 출판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면 또 이제 뭐 언어부터 해서 이제 뭐 밥 먹는 것부터 해서 교통편부터 해서 뭐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좀 고민이더라고. 그리고 차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고민하다가 일본으로 이제 안 간 겁니다.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죠. 하다가 이제 미국 갈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다가 이제 안 간 건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의 분야로 쓰는 겁니다. 하나의 분야. 이걸로 해서 죽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 좀 오래 생활하는 거예요. 요 오래 생활하고 이렇게 한 분야로 가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투트랙을 병행하는 거지. 투트랙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 펌에서 일을 했다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주수입도 좀 있지 않습니까? 주수입도 좀 있고 이 분야의 전문성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바로 이제 작가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뭐 의사 돈벌이 좀 있잖아. 컨설팅 펌도 돈 좀 벌었었고 그리고 이걸로 또 뭐 이제
그 사업적으로 연결도 할 수 있거든. 다른 그 일반인 직장인 작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분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제를 잡을 때, 책 쓰기 주제를 잡을 때 어떤 주제를 딱 잡는다 했을 때 이 주제를 잡고 이걸로 쭉 밀고 가야 돼요. 쭉 밀고 가야 돼.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언제나 있어. 예외. 예외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강의하기가 죽어도 싫다. 그다음에 컨설팅 하는 것도 싫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연구하는 게 좋다. 책 보고 연구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유튜브나 뭐 그런 것도 다 싫다. 그리고 뭐 댓글 달고 이런 거 다 싫다. 인스타그램 그런 거 올리는 것도 싫다. 블로그도 싫다. 다 싫다.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연구를 좋아한다. 그리고 한 번씩 강연을 가겠다. 한 번씩. 뭐 많아도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 한 번. 이런 분들은 이제 소위 뭐냐면은 전업 작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책을 쓰는 거지. 대신 이분들도 좀 이분들은 좀 다작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두세 권 써줘야 돼요. 두세 권. 그렇게 해서 평생 가는 거지. 예. 근데 이분들도 가능하면은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거 좀 하는 건 좋아요. 책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 자기 책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야. 연구 시간, 책 쓸 시간은 9, 그다음에 SNS 시간 1, 이렇게 병행하는 거지. 9대 1로. 요즘 시대가 이거 안 하면 책이 좀 안 팔리는 또 경향이 또 있거든. 그렇게 해서 저는 작가를 가져오면 돼. 이 예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힘든 길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한 주제로 가라. 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형 책 쓰기 주제라는 게 결국 하나의 주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겁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